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지금도 울림이 큰 제조 2세대 CEO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님,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업은 피부로 와닿거든요. 매출액이 바로 막 떨어진다고요. 예. 그럼 결국 정부가 이 알테시톡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사실 1기 무역 분쟁 때는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등이 터졌었는데 그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2기 무역 분쟁 때는 진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롭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거지만 내수가 좀 좋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비벼볼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내수가 막 이렇게 갑자기 화장품도 그렇고 성장하게 된 배경이 이 말씀 잠깐 드렸지만 알테시톡이 큰 것 같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 SNS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알리, 테무, 시인, 틱톡? 네. 또 이것 때문에 제가 기업들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저한테 이걸 보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중국이 막 경기 부양책을 하고 막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 지금 때리고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 이 책에서의 핵심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봐왔던 알테시톡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틱톡샵 그냥 우리가 말한 플랫폼입니다. 그냥 우리가 봐왔던 초저가의 제품이 우리 안전성 문제를 위협하는 1차 공습이었고 2차 공습, 저는 이제 그걸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2차 공습에서 중국의 괜찮은 제품들이 이제 여기 이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류 창고를 들어오면서 2차 공습에 의해서 우리의 산업의 생태계, 유통의 생태계, 이 제조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조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좀 인터뷰와 현장을 조사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아까 트럼프 얘기했지만 중국이 지난 코로나 3년 그다음에 이후에 도대체 중국의 이 제조의 부분들이 힘들어서 다쳤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다 산업의 고도화, 싼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첨단 제조, 스마트 팩토리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못 잡고 있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하는 기업 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 중에서 중국 수출하는 기업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30%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입하는 기업 수는 뭐 한 19만 개, 뭐 또 훨씬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입하는 게 돈이 더 된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의 이 제조 혁신에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성, 한중간에서 펼쳐질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지금 2부 공습에서 우리 시장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사례 위주로 현장을 조사해서 쓴 책이 바로 알테시톡의 공습입니다. 단순히 알리, 테무, 시인 이 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공습하느냐. 플랫폼인데 판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자, 크다는 이해가 거죠. 잘 안 되시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테무 같은 경우가 2020년 9월 달에 생겼는데 그다음에 시인이 미국에 공습을 해서 미국의 생태계를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리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이 테무와 시인이 어떻게 이제 말 그대로 공습을 해서 진짜 의류 패션업계 완전히 무너지고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야,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곧 한국이 오겠는데? 라고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KBS에서 있는 생과 함께라는 그 TV 강연을 해서 이제 이 책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기를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얘기도 나오고, 다른 나라도 나오는데, 핵심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알리와 테무, 특히 알리 같은 경우가 국내에 이 통합 물류 창고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창고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이제 우리가 봤던 초저가의 제품이 아니라 정말 한국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로봇락처럼 로봇 청소기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그런 제품들이 더 싸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책에도 적어놨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 나비 효과가 지금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 통합 물류 상태에는 AI와 빅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팔리는 초저가도 있지만 이미
글로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아까 LG전자, 삼성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하이얼이라든지 메이디라든지 이런 중국 글로벌 가전기업들이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맞는 1인 가구용 뭐 세탁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경쟁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이제 그게 대기업 측면이라면 그렇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마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지금 점점점 매장이 줄고 있는데, 이마트 공산품이 이미 줄어들었는데, 상무님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선 제품도 알리가 팔기 시작하면서 타격을 받고 있대요. 다이소도요. 다이소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이소가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30% 정도래요. 근데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50%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제공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 하는데 그 많은 이 제조기업들이 다이소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은 여기도 제조업이 무너지면 결국 다이소도 물건이 소싱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수가 있죠. 하이마트 뭐 당연한 거고요. 하이마트 당연히 직격탄 받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홈플러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뭐 아까 뭐 이마트 얘기,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알리바바 찾아가지고 지금 통으로 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매장 관심 없어. 우리는 물류창고에 관심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유통 구조도 바뀔 겁니다. 이제 네이버, 쿠팡, RTC톡에 의한 이 시커머스, 이 상강 구조로 가고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합종 연행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팀원 인메프가 5등, 6등 하는 액티브 유저들, 그걸 봤을 때. 근데 지금 뭐 팀원 인메프 안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중소 제조기업 이야기를 좀 한다라면 며칠 전에 간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왕구 제조하는 기업이 이제 한 1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50개 정도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팔리니까 이제 각 모든 블럭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떨이야로. 왕구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동대문 드자 아시겠죠? 동대문 가보, 우리 옛날에 그거 매장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패션에. 저희 또래 알고 있는 건 동대문은 뭐 두타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 있는데 지금 공실률 장난 아니죠. 거의 완전히. 예전에 동대문에 그 시스템이 그대로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너무 많은 나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조 기업들을 인터뷰를 하고 현장을 보면서 그 감에 그러면 지방 상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경제도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만 보냐면 1차 공습만 보고 있는 거지. 지금은 잠복기예요, 잠복기. 그러니까 좀 조용한데 2차 공습이 본격화 될 것이다. 그 시그널이 통합물류센터가 될 것이다. 그 통합물류센터는 한국만 파는 게 아니라 중국 제품들이 한국에 갖다 놓고 여기서 미국으로 쏘고 여기서 유럽으로 쏠 거라고요. 이 애들은 글로벌 애들이기 때문에 알리가 전 세계 200개 정도 나가 있고요. 테무가 한 75개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쉬는 한 100개가 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한다. 네, 핵심은 결국 알테시무가 질 좋은 싼 제품을 빨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후지고 나쁜 이런 초저가 제품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 우리의 제품들과 위협이 되는 제품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서 우리 제조업과 유통업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미 이런 RTC톡으로 인해서 인터넷 통신 판매업자들이 지금 매달마다 지금 폐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빨리 이 RTC톡의 나비 효과입니다. 이 애들의 나비가 어디까지 흘러갈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지니까 밸류체인들이 그 산업에 영향이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미 지금 LG전자는 인식을 했고요. LG전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저도 그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기업들은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일단 이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데, 일단은 우리가 역발상의 비즈니스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톡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틱톡 샵인데 이게 대부분은 또 지금 한국에 친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글로벌하게 마련해 놓은 플랫폼을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알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품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K베뉴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플랫폼에 얹혀서 글로벌로 팔아주는 데 도움을 하겠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빠르신 분들은 역발상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판매하는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유통업체는. 그렇죠. 그건 이제 힘드는 거죠. 유통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물건을 제조하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역발상의 비즈니스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런 브랜드 혹은 이런 프리미엄을 자꾸 우겨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가성비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런 가이드는 결국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셀링 포인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이용해야 되니까 왜 이 애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많고 네트워킹이 글로벌하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기업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같은 기업들 같은 게 순수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의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지금도 울림이 큰 제조 2세대 CEO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님,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때부터 40년 동안 이 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울림이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기업은 피부로 와닿거든요. 매출액이 바로 막 떨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업종이나 제품을 지금 방송에 이야기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고, 그럼 결국 정부가 이 알테스톡에 대해서 안 맞는 것들, 그러니까 1차 공습에 해당되는 소비자 안전성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될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안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불합리한 것들 중국 정부랑 그것도 바로 잡는 노력이 좀 정부가 필요하다. 이 공습은 기업들이 하기에는 매우 좀 어렵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기업들한테 아까 말씀한 두세 가지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습에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련 해당된 기업들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아마 지켜보시면 제 말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패러다임을 맞서지 말고 그것들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용하고 제조 기업의 경우에는 뭔가 제품 품질이라는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자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울어져 있다. 우리가 불합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기업들 지켜주기 위해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초저가로 들어오는 제품들에서 인증을 받고 들어오게 하게끔 정부가 이런 알테스톡 플랫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규제할 건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이 좀 숨 쉴 공간이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반독점 해가지고 막 구글도 규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일정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교수님 이거 첫 질문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알리, 테무, 쉬인, 틱톡 이게 알리랑 테무는 쿠팡 같은 거 알겠는데 쉬인이랑 틱톡도 그런 건가요? 틱톡은 틱톡 샵이에요. 그거 말고요? 네. 쉬인은 그냥 우리가 자라, H&M 아시죠? 그런 애들입니다. 옷을 판매하는? 본 것 같아요. 쉬인.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애들이,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인데, 자라나 H&M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 이야기했을 때, 쉬인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매출액 대비 쉬인이 지금 자라나 H&M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아시겠죠? 그 쉬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책에 나와 있지만, 미국이 완전히 공습을 해서 젊은 친구들은 쉬인 옷이 없는 친구가 없고, 앱이 안 깔려있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애들이 재밌다니까. 이 애들이 H&M 자라와 다르게 이 애들은 그는 패스트 패션이면 이는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들의 제조 생태계, 글로벌 트렌디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전 아마 방송에서 김 작가 TV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거를 방송을 보시고 쉬인이 그렇고요. 오늘 이제 아나운서님은 처음이기 때문에 틱톡 샵은 틱톡은 아시잖아요. 틱톡 위에 얹혀져 있는 게 틱톡 샵이에요. 커머스 기능. 틱톡이 나얼마나 대단한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중에 1억 7천만 명 이상이 지금 틱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이제 틱톡 쫓아보낸다고 하지만 나가라. 미국 기업한테 팔아라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미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규제를 했는데도 막판에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전부 다 틱톡에 직접 등장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규제한 틱톡에. 왜? 젊은 세대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리얼한 내용 책에도 많이 썼는데, 틱톡 위에 올려놓은 게 틱톡 샵이다. 이게 쇼폼을 보면서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게 풀필먼트로 바로 결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재미가 있죠. 그래서 틱톡 샵을 뭐라고 하냐면, 쇼퍼테인먼트라고 그래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흥미 커머스. 야, 재밌다. 버튼. 클릭하면 그냥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말을 합니다. 틱톡 샵이 이제 한국에 이제 언제 들어올 것이냐 할 때, 알리, 테무, 너희들 지금 떨고 있니? 이런 말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건 쇼퍼테인먼트라는 거죠. 교수님은 알리나 테무 좀 자주 이용해보고. 저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부터 써봤죠. 어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뭐 큰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초에 눈높이를 좀 낮춘다. 네, 왜냐면 그게 1차 공습이잖아. 1차 공습. 네. 미국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모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야외 아웃도어 뭐 의자 같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가격에 훨씬 더 싸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고 한국에서도 결국은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가 아웃도어 뭐 이렇게 하시는 40, 50대가 남성이 출발을 많이 했고 우리 고등학생들 또 젊은 대학생들 1인 가구 그러니까 이런 해 가지고 막 올라온 거였거든요. 저도 테무가 이렇게 떠가지고 한번 가입을 해봤더니 아니 뭐 10개인가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못 믿겠어가지고. 근데 한국에도 진짜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나요? 테무 하면? 알리는 좀 빨라졌죠. 근데 테무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아무래도 테무는 이제 건너오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 테무를 이길 사람이 없죠. 알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테무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가 뭐 청계천, 우리나라 인천, 대구, 부산 있는 공구 상가 이런 거리 있잖아요. 다 지금 주고 갑니다. 어떤 걸 파냐면 990원에 4단용 공구 세트를 팝니다. 제가 책에도 제가 경험했던 걸 직접 써놨는데 여기 사탕 위에 걸 열면 뭐 여러 망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줄자. 그 밑에 넣으면 뭐 스캐너 있고 뭐 또 밑에 열면 뭐 이렇게 뭐 종류별로 이게 나사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열면 망치 하나만 해도 1,000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마사지기도 몇만 원 하는 거 여기 2,000원인가 하면서. 네, 그 중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썼던 테무의 그런 것들이 테무도 진화한다고요. 테무가 그러면 셀러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그들 관리를 한다고요. 예. 너 지금 컴플레인 많이 나왔네? 너는 돈 안 준다. 그래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무 앞에서 집회했다고 하거든요. 왜 돈 안 주냐? 네가 이런 걸 팔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테무가 이제 하면서 테무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습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때 알리와 테무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애들이 시장의 막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 애들은 돈이 많잖아요. 테무의 모회사가 핀도도가 지금 알리바바보다 2023년 기준으로 시총이 더 높습니다. 그 정도? 네네네. 핀도도 회사가. 그 핀도도가 미국을 하기 위해서 2022년 9월에 만든 게 아까 테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중국 제품 하면은 샤오미, 뭐 네. 싸고 싸고 빨리 고장나고 이랬는데 점점 진화해가지고 막 맞습니다. 기적이라고 했던 그게 이번에 중국의 두 번째 반향이 지금 알테 시톡 될 것 같네요. 와, 오늘 교수님 뵈면서 정부 정책적인 자문도 없고 산업계도 많은 분들 또 해안을 얻어 가시는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박승찬 교수님이셨고요. 지금까지 김작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